네, 현재 시간 2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송 중에 시장이 조금이지만 상승 전환하면서 양시장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과 이슈 무엇이 있는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월요일 레모니셔츠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일같이 저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알아볼 상황실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실적은 아닌데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뭐 때문에 오르는 걸까? 3분기도 적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4분기까지도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옴에도 오늘장 상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은 청개구리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네. 도저히 이 회사가 오늘 왜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네. 알면 피크아웃. 네. 오늘 보니까 실적 잘 발표했던 해성 DS 그리고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앞서 ISC 이런 종목도 실적 잘 나왔는데 네. 주가는 반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삼성전자는 오히려 실적이 감익됐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현상. 시장에 실적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면서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여기가 그러니까 기준치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거의 바닥권이 아니겠느냐라는 반응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주가가 반응하다 보니까 나오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3분기 적자 전환이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4분기는 약간 줄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에 대해서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패널 가격이겠죠. 패널 가격은 최근에 그 코로나19 때 그래도 집에서 TV 바꾸자라는 관점에서 노트북 사자 이런 쪽에서 꾸준히 늘었다가 이게 수요가 줄다 보니까 또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다 보니까 패널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요. 네. 근데 하락세가 지난번에 100이 하락했다 그러면 지금은 한 30대 하락 정도로 많이 좀 둔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하락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그게 약간 IT 업종의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파르던 하락이 약간 적자는 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제품 가격의 변화 이런 쪽을 먼저 체크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크아웃이 먼저 들어오고 거기다가 저점이 이제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에 업황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 그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PBR 0.4배다. 그래서 한 0.3배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LG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무시했죠, 저희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이 과정 쪽에서 실적은 부정적이어도 또 이쯤에서 그러면 더 안 빠지게 되면 차라리 수익을 확정 짓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공매도 세력들. 이쪽이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사실 뚜렷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상승을 올릴 만한 재료는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이 다 반영된 낮은 가격에서 한번 매수가 붙다 보니까 다시 한번 LG 디스플레이를 보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생겨난 거 아닐까. 그럼 이 회사에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미래를 걸어봐도 괜찮은지 전망을 해볼게요.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이 혹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LCD보다는 OLED일 테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IT 기기보다는 전장 쪽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OLED도 종류가 좀 있겠죠. 네. 대표적으로 대형 OLED는 TV 그쪽이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대형 OLED고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 그들은 좋은 TV 보고 싶다 보니까 또 이번 월드컵 때는 더 좋은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게 되면은 좀 하나 사주세요. 네.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수요는 좀 교체 수요 중심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데 이거는 아직 IT 특히 가전 쪽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건 이번에 이제 또 XR 관련된 쪽이죠. 그래서 소형 OLED 관련된 쪽에서 어차피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쪽은 정체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새로운 기기 XR이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쪽에 OLED 올레도스 이쪽에 대한 분위기도 이제 다음 또한 먹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또 말씀하셨던 전장 관련된 쪽은 정확하게는 POLED다라는 쪽에서 플라스틱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충돌 나면은 유리가 깨지면 안 되겠죠. 패널이 깨져서
다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방지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OLED 화면을 만든다라고 하는 기술들 이런 것도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이제 잠정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아직 어떤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기대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LG 디스플레이 연내 흑자 전환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차라리 그래 안 좋을 거 확실히 그 실적을 아는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아니 당장 올해까지만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잖아. 불확실성이야. 안 살래. 과연 둘 중에 어떤 투자 의견이 조금 더 적합할까요? 일단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의 또 마찬가지겠지만 네. 대부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어떤 안 좋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이 계속 하향하다가 실적의 적자폭이 줄고 턴어라운드하는 기조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가 가장 많이 또 움직이는 흑증을 보게 되면 맞아요. 실적의 안정화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다 보니까 약 한 16,500원대 정도쯤에 좀 저항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항들이 안착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신규 매수는 못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일단 단기적인 목표 주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 전환을 보기에는 아직은 확인할 게 많다. 신규 매수는 노라고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불러온 파장이 정말 이렇게나 클 줄 몰랐어요. 갑작스러운 역대 최장 기간의 카카오 오류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날 친구와 함께 약속이 있었는데 네. 아무리 기다려도 카카오가 안 온 거예요. 톡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오늘 뭐 집에 그냥 가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피해 보셨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분은. 네.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평온한 주말을 맞이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이런 카카오 없는 세상에도 사는 것도 괜찮겠다. 하지만 오늘 와서는 이제 또 막 여러 가지 또 활동하다 보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평온할 때도 있는데 네. 필요할 땐 필요하구나. 그렇죠. 또 사업으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게 엄청 크겠죠. 뭐 카카오 택시라던가 카카오페이 가맹점들의 경우에는 피해가 극심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데이터 센터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카카오는 그렇게 회사들을 분할해 놓고 서버는 왜 분할 안 합니까? 네, 이런 것도 분할을 미리 해서 아니 그럼 카카오 쪽에 뭐 백업 서버도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이거는 문제가 많죠. 그러게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 분할만 신경 쓰지 마시라라는 쪽도 다시 한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클라우딩 컴퓨터 운영하고 하는 이런 서버 관리하는 업체들 이거는 재조명을 받아야 될 게 아닐까. 또 이번에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운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아침부터 뭐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또 NHN 그리고 또 뭐 KINX 이런 회사들 다 강하게 움직이고 네트워크 장비주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였죠. 하지만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다 밀리는데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 테마라는 얘기겠죠. 그런 쪽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나와야 움직임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경각심으로 다른 회사들이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할 만한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다 투자하겠어라고 할 만한 상황인가요? 아니다 보니까 투자는 앞으로 들어가는 건 맞겠지만 뭐 속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버를 많이 늘려놨기 맞아요. 때문에 아직 그 정도는 아니겠다 싶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도 지금 일단 주가의 음봉을 만든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나의 재료가 나오긴 했는데 쭉 들고 갈 만한 이슈인가 재료인가라고 봤을 때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코로나 때는 워낙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던 시기여서 당시 뭐 데이터 관련주, 비대면 관련주, 보안주들까지도 좀 크게 올랐던 순환매가 이루어졌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상승이 다 멈춰버렸어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량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될 텐데 그게 언제고 하고 생각해 보니 네. 자율주행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우리 앵커님 많이 똑똑해지셨습니다. 그죠? 네, 이게 다 레몬 리서치 효과입니다. 키워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이제 테슬라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자율주행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저희가 알고는 노조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하나 집중돼서 그러면 그와 관련된 그럼 이것도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뭐 안 좋은 일이 나오게 되면 거기 하나에 집중되느냐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서버도 많이 분산시켜 놓을 거고 그에 따른 트래픽도 계속 강화를 시켜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테슬라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회사가 집중돼서 관리를 하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뭐 AI고 또 빅데이터고 그리고 또 로봇 관련된 쪽에 또 로봇도 이제 자율주행과 같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당연히 이런 그걸 관리할 수밖에 없는 서버 쪽은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이죠. 네, 장기적인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에 대한 뭐 실적과 주가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쪽이 커지기 시작하고 당연히 중요성이 커진다. 그럼 뭘 사야 될까요? 보안주? 보안주도 중요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네. 반도체죠. 아. 네, 그러니까 기승전 반도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주의 그럼 오늘의 강세는 반짝 상승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 그리고 혹시 맞아 이런 이슈가 있었지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 해주시죠. 제가 아침에 이쪽 테마가 될 것 같아서 두 종목을 사봤습니다. 네. 그 종목의 한 종목이 NHN이고요. 다른 종목은 뭐 그 중에 한 종목인데 네. 한 종목 손절, 이 종목 이익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툭 그렇게 네. 매매밖에 못했던 상황이다 보면은 주가의 탄력들은 약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어떤 단기 테마 성격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되는 유망주는 없습니다. 신규 적금은 또 이게 카카오가 또 많이 조명을 받다 보니까 빨리 복구하려고 노력하겠죠. 네. 그러면은 아마 수혜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직접 오늘 이 테마를 공략했던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이다 보니까 조금 더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 테마 성격의 움직임이 오늘 강했다. 그래서 현재부터 지금 당장은 신규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정말 실적 안 믿을래요?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성DS 주주분들이라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난 거래에 딱 실적 나왔을 때 분봉으로 탁 오르고 쭉 밀리더니 오늘은 하락합니다. 네. 이 실적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까? 이게 그거죠. 앞서 제가 화두를 던졌던 거. 그러니까 즉 피크아웃과 저점에 대한 논리. 이게 지금 작용하게 되면 지금은 LG 디스플레이와 정반대 효과. 실적 좋은데 앞으로 이 실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574억, 그래서 한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종목 동향 볼 때 최근에 실적이 확 좋아진 종목은 분기 실적까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약간 피크아웃 되는 흐름들의 뉘앙스를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게 지금 500억대에 대해서 지난 작년보다는 못 보던 실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분기 실적 전망치가 500억대 는 유지는 하는데 이게 점점점 약간 힘이 빠지는 분기 실적이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걸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매출원의 두 가지 자동차용 리드 프레임이죠. 그리고 또 패키지판 관련된 쪽에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거의 한 70% 30% 차지하는데 네. 자동차의 출하량이 제대로 또 확 끌어올리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떤 증설을 통해서 성과는 한 단계 레벨업 돼도 가동률이 아주 더 이상 끌어올리진 않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앞으로 자동차의 전방 출하량을 좀 봐야 되니까요. 그런 쪽에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또 패키지판 관련된 쪽도 지금 뭐 심텍이나 대적전자 같은 경우도 많이 위축됐다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기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쪽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전장용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감이 살짝 더 고개를 든다라는 쪽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하락하니까 이러죠. 뭐. 네. 근데 좀 몰라요. 저만 억울한 거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해성DS 그래 실적이 지금 당장은 좋게 나왔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 좋아지기 어려울 것 같아.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동사의 주가는 지난 4월을 고점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피크아웃 논란이 아니라 뭐야 나빠지는 거야? 라고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 전망치가 이제 고점에서 정체가 되고 있게 되면은 여기서 그러면 보자. 이제 자동차 쪽이 생각보다 좀 덜 되고 사람들이 전기차를 좀 덜 산다? 아니면 뭐 전장용 쪽에 그러니까 LG전자나 해성DS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쪽에서 좀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안 나간다 그러면은 이 정도 보여줬던 실적들이 점진적으로 하향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향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야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요. 네. 이게 고점 대비 낮아지는 거긴 하지만 네. 뭐 이렇게 최악의 순간으로 뭐 적자라던가 아니면 급격하게 위축된다거나 그거는 아닐 텐데 네. 주가는 이미 너무 그걸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네. 시장 쏠림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낙폭 과대주 많이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대응하려고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런 쪽에서 소외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신규로도 매수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고요. 네. 올해 선행 PR 대비 4배입니다. 이 정도면은 너무 주가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단계에서 직전 저점대를 지키냐 마냐로 나오는데 오히려 한 번 더 밀려서 낙폭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신규 매도 수도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망은 크지만 이렇게 레벨업된 실적 보여주는 회사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그래도 주시를 하시되 그리고 또 그렇다고 약간 시장에서 실망 매물도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해성 DS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지금 이 해성 DS의 흐름을 보고 다른 종목들도 떨고 있을 거예요. 왜냐? 이번에 우리 실적 좋을 거라고 해서 내가 샀는데 해성 DS처럼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기판주들도 다 그러면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 또 이럴 때 오히려 해성 DS처럼 잘 버티거나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판 관련주들도 해성 DS도 저런데 우리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중기 저항권에 놓여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했던 건 시장과 함께 나타났던 부분들이 크고요. 하지만 반도체가 살다 보니까 우리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관점 쪽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저항은 뚜렷이 보고 있다라는 쪽의 흐름들이지만 아마 실적 발표하고는 어떤 출렁임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쪽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가던 길을 가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들고 있고요. 그래도 PCB 쪽 관련된 쪽에서 그나마 좀 작은 종목인데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모그린텍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것저것 하는 것들은 많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하는 것 중에 자성 소재 관련된 게 글로벌에서 고효율이죠. 한 3번째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성 소재와 관련된 쪽이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쓰이고요. 또 ESS 쪽으로 매출이 성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 정도 중요한 지지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모그린텍에 대해서도 같이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3가지 상황실 알아봤고요. 김민수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